우리가 수동 변속기 차량을 타게 되면 항상 생각하고 왼발로 밟아서 작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클러치라는 장치입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평소 주행을 하면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주행 도중에도 여러 번 클러치를 조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클러치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달 기준 가장 왼편에 있는 클러치 페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페달을 밟았을 때 기능을 하는 클러치 디스크,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클러치의 역할을 알아봐야겠죠? 클러치는 엔진과 미션 사이에 위치하며 동력을 끊었다가 연결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주행 도중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엔진과 미션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분리가 되어서 엔진과 미션이 분리가 되고, 반대로 클러치 페달을 떼면 연결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수동 변속기 차를 출발시킬 때 클러치를 정지 상태에서 강하게 떼면 바퀴는 멈춰 있는데 클러치를 바로 연결한 셈이 되므로 속도 차이에 의해서 시동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토크 값이 높은 디젤 차량이나 트럭의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동 변속기 차량을 출발시킬 때 이 차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붙이는 반클러치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클러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마찰 때문에 클러치 디스크의 소모가 빨라지지만, 잠깐 반클러치 상태로 두는 거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클러치 디스크는 영구적이지 않고 소모품이며 수명이 다 되어서 디스크가 다 닳게 되면 차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차가 출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엔진의 힘을 못 버텨서 클러치가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클러치 슬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전하다가 속도는 그대로인데 RPM만 치솟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숙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각각 자동차의 클러치들은 엔진의 토크를 무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미션의 클러치들은 자기들만이 가진 대응 가능한 토크 값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 작동하게 되면 클러치 디스크는 버티지 못하게 되며 주행 도중 슬립 증상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차량의 출력을 올리는 파워업 튠 할 때의 상황입니다. 원래 200마력 하던 차의 출력을 300마력으로 올리고 토크도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차량의 클러치 한계가 230마력 정도라면 당연히 클러치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메이커의 순정 클러치가 아닌 튜닝용 클러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튜닝용 클러치의 종류는 클러치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클러치의 형태와 같은 한 장의 클러치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대응 마력과 토크가 높은 강화 클러치는 주로 순정 상태에서 마력을 높였을 때 순정 클러치로는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자주 사용합니다. 더 높은 마력과 토크를 견디기 위해서 클러치 디스크를 2장 넣는 트윈 플레이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정 대비해서 많은 출력이 올라갔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더 높은 허용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3장의 클러치 디스크가 들어가는 트리플 플레이트 클러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클러치들의 장점은 동력의 직결성이 순정 클러치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력에서 순정 클러치와 트윈 클러치가 운용이 가능하다면 트윈 쪽이 운전할 때 직결감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게 됩니다. 단점은 순정 클러치만 조작하다가 트윈으로 바로 넘어오는 경우 조작감이 처음에 적응이 바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클러치 내부에 들어가는 스프링 때문에 튜닝용 클러치 페달이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정 대비해서 조금 무거워지는 정도고 항상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로 JDM 스포츠카들에 적용된 트윈 플레이트 클러치 장착 차량을 타보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튜닝용 클러치를 제조하는 회사들로는 주로 OST겐, 엑세디, 오고라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모두 튜닝용품으로 유명한 회사들이며 자동차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JDM 차량들의 튜닝용 클러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고라 트윈 클러치의 경우 출력을 높인 젠국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순정 대비 출력을 많이 높인 차들은 대부분 이 제품을 장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제네시스 쿠페의 경우 구형 2.0은 신형 2.0 클러치를 장착하면 300마력 초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신급 순정형 클러치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이후 더 높은 출력을 목표로 하는 튜닝을 하게 되면 클러치의 튜닝은 필수적입니다. 엑세리 클러치의 경우는 이번에 도쿄도 살롱에서 별도 부스가 크게 마련되어 있었던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동 변속기 차량의 대수가 줄어드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과거 튜닝을 많이 하던 JDM 차량들의 튜닝용 클러치들을 꾸준히 만들어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차종별로 싱글 강화 클러치, 트윈 클러치,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트리플 플레이트 클러치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차종별 제품들의 견본을 눈으로 공유할 수 있고 동시에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자사의 제품을 직접 의자에 앉아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며 체험해보는 코너였던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의 체험이라 신선하게 다가왔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클러치의 역할 및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